입신만속 심해수학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으로 일 문제, 자연수 문제, 학생수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꿀팁 포함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강의를 집중해서 듣도록 합니다. 학습 목표는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속력에 관한 문제, 농도에 관한 문제를 알아봤었죠? 자, 아직 안 들은 친구는 오른쪽 위에 클릭해서 강의를 듣고 다시 오도록 합니다. 오늘은 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자연수에 관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알아볼 거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표를 그리면 조금 더 쉽게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유형 중에서 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을 끝마치는데 정국이는 12일, 지민이는 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일을 정국이가 혼자서 4일간 일을 하고요. 지민이가 함께 일을 해서 일을 끝냈다고 합니다. 정국이와 지민이가 함께 일한 기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은 정국이와 지민이가 함께 일한 기간이겠죠? 이걸 X라 둘게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었는지 체크할게요.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일을 끝마치는데 그 일을 완벽하게 끝내는데 정국이는 12일이 걸리고요. 지민이는 20일이 걸린대요. 그리고 이 일을 정국이 혼자서 4일간 하고요. 그런 다음 함께 같이 일을 해서 일을 끝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은 총 4개가 주어졌고요. 우리는 문제를 해석해 볼게요. 문제 이해 단계입니다. 자, 이 문제 이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일의 양을 1이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는 것을 그 일을 1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1이라는 걸 완성하는데 정국이는 12일이 걸린대요. 12일 동안 매일같이 일을 하면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국이가 하루에 한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지, 1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지민이는 20일 동안 일을 하면 일을 만들어낸대요. 그럼 지민이가 하루에 한 일의 양은 그렇지, 20분의 1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전체 일의 양은 정국이가 혼자 4일간 일을 하고요. 함께 일을 X일 동안 하면 전체 일의 양이 되죠? 근데 전체 일의 양은 얼마였어요? 아까 위에서 1이라고 했죠? 정국이가 하루에 한 일의 양은 12분의 1인데 이걸 4일 동안 했으면은 12분의 4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느낌 오죠? 지금 이 두 번째 식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정국이 혼자 일을 하면은 하루에 12분의 1을 하는데요. 4일 동안 일했대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둘이 함께 일을 한대요. 함께 일을 한다는 거는 하루에 정국이는 12분의 1만큼 일하고요. 지민이는 20분의 1을 일해요. 그럼 둘이 같이 하면은 둘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함께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은 이만큼인데 이걸 며칠 동안 한다? X일 동안 하니까 곱하기 X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일 끝 맞춰지니까 전체 일의 양 1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분수가 보이죠? 분수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3분의 1 더하기 통분하면 60분의 5 플러스 3의 곱하기 x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분모에 3이 있고 60이 있어요. 둘이 동시에 없애주려면은 모든 항에 똑같이 6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0 더하기 8x는 60이 됩니다. 자, 우리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8x는 40이 되고요. 왜냐하면 20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20이 될 거니까요. x 앞에 있는 8을 양변에 똑같이 나누어주면 x는 5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국이와 지민이가 함께 일한 기간은 5일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자, 일 유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일이라고 할 때 그 일 전체의 양을 1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끝마치는데 12일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일의 양은 12분의 1이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활용문제 유형 중에서 수를 이용하는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를 4배하여 3을 뺀 것은 그 수를 5배한 것보다 2가 크다고 해요. 어떤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활용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지, 구해야 될 것의 물결무늬 X라 둘게요. 어떤 수를 4배하여 3을 뺀 것, 그것은 그 수를 5배한 것, 그것보다 2가 크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문제의 조건에서 어떤 수, 그 수 나왔어요. 어떤 수도 x고요. 그 수도 x죠. 따라서 그 x를 4배하여 3을 뺀 것, 4x-3이 되겠죠? 그 수를 5배한 것, 5x가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보라색은 연두색보다 2가 크대요. 다시 말하면 보라색은 연두색에다가 2를 더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이 보라색 대신에 4x-3, 연두색 대신에 5x를 써주면 식이 딱 나와요. 그래서 4x-3은 5x 플러스 2가 되고요. 1차 방정식이죠? 우리가 원하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수. 그러면 5x를 좌변으로,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4x-5x는 2 플러스 3이 되고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5가 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간혹 이렇게 너무 쉽게 나오면은 쉽게 빨리 끝이 나면은 내가 구한 게 정답이 맞나 헷갈릴 때 있죠? 그러면 검산해보세요. 자, 보라색 값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3이 나오죠? 연두색에 마이너스 5 대입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5가 돼요. 자, 우리는 연두색에 더하니까 보라색이 낫죠? 따라서 우리는 올바르게 x값을 구한 겁니다. 그 어떤 수라고 한 것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오늘 배울 활용 마지막 유형으로 사탕, 의자 유형 살펴볼게요. 어떤 유형이냐면요. 사탕을 몇 명에게 몇 개씩 나누어 주었더니 몇 개가 남고 몇 개씩 나누어 주면은 몇 개가 모자란다. 그때 학생 수를 구하여라. 또는 사탕의 개수를 구하여라. 의자에 몇 명씩 앉혔더니 의자가 남았고 몇 명씩 앉혔더니 의자가 모자랐다. 이런 문제들. 또 간혹은 어떤 박스에 귤을 몇 개씩 넣어서 포장했더니 몇 박스가 나왔고 몇 개씩 했더니 박스가 남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문제 풀어보면서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에게 젤리를 5개씩 나누어주면 12개가 남고 7개씩 나누어주면 4개가 부족하다고 해요. 이때 친구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활용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의 물결 x라 둘게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5개씩 나누어주면 12개가 남고요. 7개씩 나누어주면 4개가 부족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사탕, 의자, 귤에 박스에 넣을 때, 포장할 때 개수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일단 그림을 간단히 그려주세요. 그림 아주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그리면 돼요. 자, 선생님이 5개씩 나누어주면 12개가 남는데요. 우리 5개씩 친구 몇 명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X명에게 나누어주고 나면 12개가 사탕이 남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탕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로 12개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자, 5개씩 나누어 주었는데 몇 명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X명에게 나누어 준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진 사탕의 개수를 X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5개씩 X명에게 나누어 주었으니까 내가 가진 사탕의 개수는 5x 플러스 10이죠? 아, 젤리였어요. 젤리의 개수는 5x 플러스 10이었죠? 자, 이번에는 7개씩 젤리를 나누어 주겠대요. 자, 7개씩 나누어 주면은 4개가 부족하대요. 그러면은 한 친구당 젤리를 7개씩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친구는 7개가 아니고 4개가 부족하니까 7개 중에서 몇 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3개를 받는 거죠. 4개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온전하게 젤리 7개를 다 받은 친구는 전체 친구 중에서 마지막 친구를 뺀 X-1명만 7개씩 젤리를 받고요. 마지막 친구는 젤리를 3개 받는 거죠. 따라서 젤리 전체의 개수는 7개씩 X-1명이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3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저 위에 젤리나 밑에 젤리나 개수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연두색 2개가 똑같다라고 두면은 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식 세우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 연두색 2개 같아야 되니까 5x 플러스 12는 7의 x-1 플러스 3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던 1차 방정식 나온 거죠? 자, 본능적으로 분배 법칙 하면 5x 플러스 12는 7x-7 플러스 3이고요.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7x-4예요. 우리는 가장 왼쪽과 오른쪽에 항을 보면은 자,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7x를 제일 왼쪽으로, 좌변에 있는 12를 제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따라서 5x-7x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동류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6. 양변을 똑같이 무엇으로 나눠줄까요? 마이너스 2로 나누어주면 x는 8이 됩니다. 자, 우리 x가 뭐였어요? 친구의 수였죠? 따라서 정답은 8명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탕이든 의자든 뭐 귤을 또는 도넛을 포장하는 것이든 간단하게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그려주고요. 항상 몇 개가 부족하다 남는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x라 둔 것 그리고 그거에서 몇 개를 뺀 것 x-1 뭐 때로는 뭐 x-3 이렇게 쓴 다음에 문제의 식을 세우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1차 방정식 활용 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속력과 농도 구하는 문제였죠. 오늘은 일 문제와 그 다음에 수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은 표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 알아볼 거예요. 자, 간단히 복습할게요. 자, 속력 문제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죠? 공식 쓰라고 했죠? 공식 뭐였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었죠? 자,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간단히 선분 그려가지고 그 선분 안에 속력, 거리, 시간 아는 정보 싹 다 적은 다음에 식을 세우면 된다고 했어요. 주의할 점은 단위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속력이 km per hour로 나왔으면 거리도 km, 그 다음에 시간도 hour, 시간 단위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0분이면은 2분의 1시간으로 표현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농도 문제도 공식.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고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했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소,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비커 그림, 비커 하나 더하기 비커 하나는 나머지 비커 이런 식으로 비커 간단히 그려주고요. 만약에 내가 뭐 물만 추가한다, 소금만 추가한다고 하면은 화살표로 더하는 것을 표시해서 그림을 딱 그려주면은 우리가 식 찾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1 문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일 만에 이 일을 끝냈으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10분의 1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일을 끝내는데 5일이 걸렸다? 그러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5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수 관련 문제는요. 선생님이 다루진 않았지만 어떤 자연수 ABC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A는 100을 자리니까 그냥 A가 아니라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이렇게 써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연속하는 수라고 하면은 x 플러스 1 두고요. 만약에 세수라고 하면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두면은 우리가 계산할 때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연속하는 두 짝수라고 하면은 짝수 홀수는 2씩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뭐 x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는 정보를 모든 것을 다 그림으로 그리던지 수로 적던지 해서 표현하면은 조금 더 문제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했던 뭐 사탕 개수, 의자 개수, 뭐 포장할 때 도넛 박스 개수 이런 것들 나오면은 간단하게 그림 그려서 표시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 표를 이용해서 1차 방정식 푸는 문제들은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가위바위보 문제, 그리고 나이를 비교하는 문제 있고요. 학생 수, 비율, 뭐 합격자 수가 여자들 남자가 몇 대 몇이고 뭐 이런 문제들, 뭐 5% 증가한다 그러면 0.05x 더하는 거 이런 것들 할 거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원가 정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활용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만 뽑아서 만들었어요. 반드시 한 번 더 복습하고요. 오늘 복습한 다음에 포스트잇 딱딱 붙여뒀고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은 한 번 더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